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는 토익이 300점대였어요. 지금은 영어로 기획서를 쓰고 영어로 미국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영어로 정부 기관 사람들과 미팅을 하고 또 영어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살이 해나입니다. 오늘은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영어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가장 중요하고 힘든 게 영어죠.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는 토익이 300점대였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300점대였습니다. 단 한 번도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죠. 대학교 때부터가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열심히 하죠. 하지만 저 때까지는 그렇게 영어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더더구나 저는 예체능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토익을 공부한다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고요. 바로 미국으로 왔는데요. 지금은 영어로 기획서를 쓰고 미국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고요. 정부 기관 사람들과 미팅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제 영어는 그렇게 훌륭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빠른 시간 안에 영어를 향상시킨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정말로 영어를 못했거든요. 제가 영어를 빨리 향상시켰던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냥 닥치는 대로 부딪힌 것 뿐인데 지금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저는 스피킹, 리딩, 라이팅 그리고 왜 4가지가 한꺼번에 생각이 안 나지? 첫 번째로 저는 스피킹, 리스닝, 리딩, 라이팅 이 4가지를 한꺼번에 했어요.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한 것이 아니라 4가지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터디를 하지 않고 프랙티스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제 영어를 빨리 다른 사람들한테 오픈했어요. 상대가 미국 사람이든지 아니면 한국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면 제 영어를 빨리 노출시킵니다. 내 영어 이 정도다 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빨리 보여줘요. 그렇게 되면 제가 자유로워지고 편하게 그 다음에 영어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4가지를 한꺼번에 했다는 거, 스피킹, 리딩, 리스닝, 라이팅 이 4가지를 한꺼번에 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스피킹과 리스닝은요, 당연히 미국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냐면 meetup이라고 하는 meetup.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거기는 번개 사이트예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룹에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다음 카페 이런 것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 요리, 운동, 독서, 그림 그리기 모든 장르의 모든 그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역에서 만나고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한국어 영어 교환 모임에 처음에 그룹에 들어갔고요. 그 그룹에서 사람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그 언어 교환 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 그룹에 갔을 때는 다 미국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저 혼자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긴 했지만 어떤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한다거나 그러는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나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는 모임이었는데 제가 매주 어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갔어요. 공부할 수 있는 자료, 한국어 자료를. 그래서 한국어를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국문과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한국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국어를 영어로 가르치기는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가 그냥 쉽게 한국어를 하지만 사실 한국어 문법이 영어 문법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늘었던 것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 모임의 오르가나이저예요. 지금 그 모임은 1,300명에 넘는 회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그룹의 오르가나이저예요. 제가 주인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는 온라인에서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 혼자가 아니라 또 많은 봉사자들도 생겨서 함께 그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피킹과 리스닝을 그 그룹을 통해서 뭐 사람들 친구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귄 친구들도 이제 밖에서 또 만나고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피킹 리스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팅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냥 일을 시작을 했어요. 기획서를 쓰고 이메일을 쓰고 뭐 어떤 공식적인 문서들 그런 것들을 라이팅을 썼어요. 하지만 그 라이팅은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미국 친구들한테 저희 단체 봉사자들한테 그 라이팅이 맞는지 그 에디팅을 해달라고 하고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메일이나 뭐 간단한 문서나 그런 퍼블리시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한테 에디팅을 받고 있지 않고요. 그냥 제가 제 영어로 그냥 쓰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공에 이제 내보내지는 어떤 그런 문서들은 지금도 에디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딩은 어떻게 늘었냐면요. 저는 처음에 리딩 클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국 여성 4명이서 이제 리딩 클럽을 했는데요. 그 리딩 클럽에서 The Story of the World라고 하는 이 책을 읽었어요. 이게 4권이에요. 세계사 책이고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일주일에 2번 만났어요. 2번 만나서 그러니까 각자 뭐 3개 챕터씩 뭐 읽어온다거나 그렇게 해서 모이고 그 모임에서도 그러니까 한 챕터씩 소리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읽는 것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4권을 다 띄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절대로 단어장을 만들어서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읽었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만 찾아봤어요. 어떤 뜻인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4권을 다 읽고 났더니 제 영어가 정말로 확 올라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북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북클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한 권씩 책을 정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Crying in H Mart라고 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쓴 이 책도 저희 읽었고요. 또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이런 Chinese 아메리칸이 쓴 이 중국 사람이 쓴 책도 읽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베스트셀러 책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읽으면서 월 말에 온라인 줌에서 만나서 이 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모임을 지금까지도 갔습니다. 그 모임을 제가 다른 데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서 회원들과 함께 그 북클럽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오가나이저인 그런 모임에 가서 했다면 저는 포기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가도 되니까, 안 가도 그만이니까. 하지만 제가 오가나이저일 경우에는 저도 책을 다 읽어야 되고 또 가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했던 그런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효과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동적으로 공부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영어를 하지 않았고요. 저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모임을 만들고, 제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북클럽도 제가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능동적으로 영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딪혔어요. 그냥 일도 영어 못하지만 어떤 정부기관에 들어가서도 미팅도 그냥 영어 잘 못하지만 들어가서 그냥 부딪혀서 미팅을 하고, 처음에는 당연히 잘 못 알아듣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고 이제 창피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미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프랙티스 했습니다. 저는 바로 미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바로 영어를 사용했어요. 사용했지 공부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굳이 방에서 혼자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나가시면 많은 미국 사람들이 있고 영어를 할 수 있는 환경인데 뭐하러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무슨 뭐 드라마 켜놓고 그거를 따라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를 빨리 속된 말로 깠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내 영어를 바로바로 깠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 영어 얼만큼 하나? 이런 거를 속으로 생각해요.
물론 한국 사람이 만약에 옆에서 내 영어를 듣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내 영어 듣고 있는 거 내가 다 압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아, 저 사람 영어 저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나요. 뭐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영어 잘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에이 저 사람 영어 별로 못하네, 나보다 훨씬 못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내 영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를 빨리 깠을 때 영어를 더 자유롭게 내가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영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내 영어 레벨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미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었을 때 끝까지 말을 못하게 되고 더 부자연스럽고 더더더 내가 자신감 있게 영어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라지 않는 한은 한국에서 바로 온 사람 중에서는 영어를 100% 잘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구나 다 영어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고 있고 나는 못한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 못하는 그 부족함을 계속 숨길 것이 아니라 그냥 오픈하세요. 그래서 나 부족해, 나 못해,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시고 잘하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또 한국 사람들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틀린 영어를 반복해서 말했을 때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한테 다 알려주고 저를 도와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한테도 저는 얘기를 해요. 친한 미국 사람들한테 내가 반복해서 실수하는 영어가 있으면 나한테 꼭 알려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의상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계속 실수하는 영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영어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더 자세한 거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뵐게요.